오토바이가 달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60. 네, 어린이 보호구역 60인데 신호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녹색불로 바뀌었는데 어린이들이 뛰고 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제한속도가 60인 곳도 있죠. 근데 이제는 서울시는 바뀌게 됩니다. 서울시 모든 도로를 제한속도를 50%, 자동차 정도로 빼놓고는 50% 바꾸겠다고 그러는 거죠. 네,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시죠. 제한속도 서울시 제한속도 하향 조정해서 쭈르륵 나와 있어요. YT 앵커 열어볼까요? 네, 서울 경찰 시내도로 제한속도 50km로 시속 50km로 하향한다. 그러면서 경찰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는 모든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아래로 낮추기로 했다. 그중에 일부는 또 30인 곳도 있겠죠. 생활도로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그래서 주요 도로는 50, 이면도로는 5030. 안전속도 5030 그렇네요. 다만 정체가 심한 구간은 따로 거기는 그냥 60을 그대로 하기로 했다. 예. 민식이법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민식이법 볼까요? 네, 관보 보면은 오늘 2019년 12월 24일 관보에 특가법 일부 개정안, 개정안이에요. 개정 법률이죠. 네, 일부 개정 법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하지 못하고, 즉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어린이가 사망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어린이가 다치면은 징역 1년에서 15년까지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3천만 원에 처한다는 것이 민식이법의 특가법 내용입니다. 또 다른 쪽은 이제 도로교통법이죠. 그거는 과속과 신호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리고 정문에서 가까이 있는 간선도로에 있는 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전부 다 신호등 설치해라. 이제 그게 도로교통법과 그다음에 이쪽은 특가법입니다. 이 특가법 둘 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돼요. 오늘 12월 24일 오늘 공표했기 때문에 오늘은 빼고 3달이 지나면은 결국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법이 시행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제한속도를 60에서 50으로 낮춘 거, 네, 아주 잘한 겁니다. 속도 좀 낮춰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60으로 가나 50으로 가나 큰 차이 안 납니다. 강남에서 서울시청까지 가는데, 잠실에서 서울시청까지 가는데 뭐 4분 차이라든가요. 네, 그것밖에 차이 안 난대요. 아까 오토바이 사고 거기 제한속도 60이었죠.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넓은 데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는 왕복 8차로 도로예요. 그 큰 도로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한속도 60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50으로 바뀔지 그대로 60일지 모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은 제한속도 50 또는 60으로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넓은 도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이런 교통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 사고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하려고 1차로 들어갑니다. 1차로 들어가고 있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가고 있는데 어떤 사고인가요? 다시. 이렇게. 저 할머니가 저 뒤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인데 저기까지 가기 귀찮아서 이쪽으로 뛰다가 자동차 보고 놀래서 손을 이렇게 넘어지면서 자동차랑 부딪힌 거예요. 운전자 잘못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랑 피할 수 있습니까? 경찰관은 운전자 잘못 있다. 아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예측 가능성을 생각해야지. 사람이 나올 수 있으면 대비해서 가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운전하시나요? 이 사건 피하려고 그러면 차 한 칸 가고 보고 또 한 칸 가고 그렇게 가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차로 비어있는데? 저기까지 가면 되는데? 이번 사고 과연 운전자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투표해봤습니다.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1941명 중
18명만 경찰관 의견대로 운전자 잘못이 있다. 99점 몇 %는 잘못이 없다. 어떻게 피해요? 그러면서 통고 처분, 벌점하고 범칙금 부과한다고 그래서 이의 신청했대요. 이의 신청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방경찰청에서 운전자 잘못 있다.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내 차가 잘못이지. 전방주시 태만. 전방주시 아무리 잘 본다고 저 보이나요?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저 할머니가 목을 다치셨대요. 목을 다쳐 마비 증세가 왔대요.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상해잖아요. 중상해. 종합범위 들어있더라도 처벌받아야 돼요. 합의가 되면 처벌 안 받고 합의 안 되면 처벌받아야 돼요. 그게 처벌하겠다고 지금 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민간심의위원회 이의 신청 또 했대요. 경찰서에서 가해자로 판단되면은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게 지방경찰청의 민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경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모두 무단횡단하는 분을 변호하는 듯합니다. 그 결과는 관할 경찰서 가서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마음이 허전하여 힘듭니다. 차를 팔아버릴까요? 왜 불법인 무단횡단을 지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서행했고 빠르게 멈춘 저를 탓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단횡단이 합법인가요? 저는 불법으로 배웠습니다. 경찰은 불법인 무단횡단은 합법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다퉈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운전자 보험이 있으니까 속 편하게 합의해서 종결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억울해서 다퉈보고 싶은데 나중에 법원에서 집행유예 구속등이 있을 수 있겠죠? 민간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위원 4명, 그렇게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운전 잘못이 없다는 면책이고 나머지 4명은 운전자에게 죄가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 민간심의위원회 질문한 거 기억나는 질문은 전방주시가 큰 범위다. 전방주시 잘했어요? 제대로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상이기 때문에 재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벌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검찰을 송치하겠죠? 검사가 무혐의 결정 내려주면 참 다행인데요. 하지만 검사가 무혐의 안 해주면 재판받아야 돼요. 판사가 무죄 내려주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전과자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고 여러분들이 운전자라면 피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를 어떻게 피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운전자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사고도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올지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지 그건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넓은 길에도 바로 옆에 초등학교에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여기가 초등학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교 좀 늦었어요. 이 횡단보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쪽으로 무단횡단, 이 할머니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다가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년 3월 25일 이후로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제한속도 50도로이고 이런 곳에서 저렇게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가 부딪혀서 자칫 잘못해갖고 머리가 아스팔트 세게 부딪히면 사망할 수도 있고요. 식물인간 될 수도 있고요. 목을 대서 사지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망하면 무조건 내가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조금이라도 다치면은 최소한 벌금 500만 원 이상. 이게 바로 특가법 5조의 13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99점 몇 %가 못 피한다, 잘못 없다 했지만 대한민국 경찰은 잘못 있다. 그 0.9% 되는 그 인원에 검사 판사도 그 0. 몇 %면은 여러분들은 유죄가 되는 겁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에 의해서 사망은 무조건 3년 이상, 조금이라도 치면 500만 원 이상에 처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교통사고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좀 법을 손질하고 정리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지금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고치자는 겁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웬만한 사고는 처벌 안 한다. 사망, 뺑소니, 그리고 측정 거부, 12대 예외 사유, 그것만 처벌, 그때만 처벌하고 웬만한 부상사고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처벌 형량도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죠. 이거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교통사고 가중처벌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 잘못이 클 때, 피해자 잘못은 별로 안 되고 운전자 잘못이 클 때, 그럴 때는 엄청 무겁게 처벌하는 거예요. 지금 민식이법처럼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왜냐하면 아빠가 아빠 갔다 올게, 회사 갔다 올게. 그 출근을 가다가 횡단보도 보행자실을 잘 건너고 있는데 신호위반차가 빵 때려서 사망했으면 그 유족들은 묻지마 살인 당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통사고는 실수다? 아니죠. 당한 쪽도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 죽게 한 건 아니니까 살인죄가 사형, 무기 5년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로 사람 사망케 한 경우 그때는 다치게 한 경우 좀 나눠서 사망케 했으면은 그때 민식이법과 똑같이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3년 이상 그렇게 운전자 잘못이 클 때는 무기징역 처벌하고 합의되면 징역 1년율에 집행유예 3년 가능하죠. 그리고요. 운전자 잘못이 얼마 안 될 때, 운전자 잘못 조금일 때, 그럴 때는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따라서 운전자 잘못이 크면은 무겁게 3년 이상은 3년부터 30년까지 해요. 운전자 잘못이 얼마 안 될 때, 조금 잘못됐을 때는 그럼 벌금 2천만 원보다 좀 높여서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민식이법이 3천만 원까지죠. 예. 그것부터 더 높이자고요. 그래서 운전자 잘못이 클 때는 3년 이상 무기, 운전자 잘못이 조금일 때는 벌금형 가능하도록 해야, 그래야 운전자들이 위축되지 않죠. 내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은 진짜 어린이 보호구역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조심 운전해야 되죠. 그런데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왜 조심 안 하죠? 노인분들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게 노인분들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훈장은 못 드리더라도 그분들도 보호해야죠. 그리고 또 젊은 엄마, 젊은 아빠들 거기는 보호 안 해도 되나요? 또 고등학생, 대학생은 보호 안 해도 되나요? 모든 사람을 다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이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만 특히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라는 말이 좀 더 들어간 거죠. 조금 더 조심하자. 어린이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운전자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하고 턱 통과다 그냥 가고 그게 아니죠. 어느 곳에서도 자동차가 굴러가는 그런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는 그곳에서는 항상 조심하고 운전자가 이만큼 잘못했으면 거기에 맞는 처벌, 이만큼 해서 거기에 맞는 처벌. 그래서 교통사고 가중처벌법으로 이름이 바뀌고 내용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12대 예외 사유만 처벌합니까? 다른 것도 운전자가 한눈 팔다가 졸음운전 또 처벌 안 하잖아요. 졸음운전. 12대 예외 사유에 졸음운전 없어요.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사고 난 거 이거 없어요. 그래서 12대 예외 사유 그거 하지 말고요. 모든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가 크게 잘못했을 때는 크게 처벌하도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그거 없애고요. 교통사고 가중처벌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문철 변호사 민식이법 싫어한다. 민식이법 반대한다. 제가 반대한다 그래서 그 법이 없어지나요? 안 돼요. 그 법은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돼요. 우리는 지켜야 돼요. 지킬 수밖에 없어요. 내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조금만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린이 사망하면 3년 이상이에요. 물론
피해자 잘못이 크고 원만히 형사합의 됐고 그러면 징역 1년유예 집행유예 3년 가능하죠. 그러면 직장 관둬야 돼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인, 경찰 다 공무원이죠. 검사, 판사 다 공무원이죠.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까지 다 그 규정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도 KBS, EBS, 교통방송 거기 다 똑같아요. 집행유예 되면 그만둬야 돼요. 무슨 공사, 도로공사, 예, 무슨 공단, 도로교통공단 이런 데 다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또 국가가 투자한 예를 들어 농협 또 무슨 뭐 중소기업은행 이런 데 국가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만둬야 돼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민식이법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민식이법을 무서워할 뿐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아니 이런 사고 이런 것도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우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우면 피해야죠. 그래서 내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보이면은 차 끌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도 대한민국 경찰은 운전자 잘못했다 그러고 대한민국 검사와 판사가 무혐의나 무죄를 내려주면 참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겨우겨우 무죄.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민식이법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통사고에 대해서 제가 좀 알잖아요. 저는 민식이법이 무섭습니다.